자, 18강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0번. 자,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때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저항이 없을 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한다. 저항이 있든 없든 중력은 항상 작용이야.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지구가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낙하하니까. 자, 그래서 4번 맞고 그 다음에 5번 중력만 받으며 낙하하는 물체로 이 물체의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맞습니다. 6번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같은 높이에서 질량만 다른 물체를 떨어뜨린 경우 물체를 떨어뜨린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질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자, 이게 잘 와닿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실험해 보세요. 휴지 한 조각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우개 있지, 조금 큰 지우개, 이거를 동시에 떨어뜨려 봐. 그러면 바닥에 휴지하고 지우개가 동시에 도착합니다. 단 휴지를 이용할 때는 휴지를 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휴지를 이렇게 꼬깃꼬깃 구겨요. 동글동글하게 말아 놓은 다음에 지우개랑 같이 자유낙하를 시켜보세요. 거의 동시에 도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511번. 그림은 사과나무의 정지에 있는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A와 B가 같다. 자, 기억. A에 작용한 중력은 있다. 니은. B의 속력은 매초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 이 말과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왜?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같고, 이것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지구랑 사과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중력이 뭐 커진다라고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뭐냐면 지표 근처란 말이 암묵 중에 들어간 거야.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나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무의 크기가 뭐 10km 나무나 100km 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쉽게 많이 자라봐야 3m, 뭐 5m, 많이 자르면 10m 요 사이니까. 되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 중력의 크기는 커지는데 이 커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보고 중력 가속도도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12번. 그림은 지표 근처에서 잡아봐. 지표 근처 나왔지? 그럼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일정한 겁니다.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보세요.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한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1초 동안 속도가 9.8m/s만큼씩 증가한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이거를 일반화 시켜봐. 그러면 t초 동안에는 얼만큼 증가할까? 9.8에다가 t를 곱한 거랑 같죠. 그래서 t초 후의 속력은 9.8 중력과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돼. 그러니까 9.8 곱하기 3을 하면 29.4가 되죠. 그래서 29.4m/s가 됩니다. 됐죠? 자, 513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5kg, 1kg의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놓으면 질량과 상관없이 여기 동시 도착입니다. 질량과 상관없이 동시 도착이야 이거. 아시겠죠? 왜? A와 B가 받는 중력과 속도의 크기 같아서 그래. 그 다음에 A의 중력은 5kg에다가 9.8을 곱하면 되니까 49N이고 B의 중력은 1에다가 9.8을 곱하니까 9.8N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아. 정답은 3번이고
514번. 그림은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봐봐. 여기도 지표 근처란 말이 주어지죠. 질량이 2kg의 물체 공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고 중력과 속도는 9.8m/s 제곱이다. 자,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하고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다. 이거 맞고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고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자, 이때의 힘은 중력이니까 중력은 일정하다. 맞고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일정하다. 움직인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증가합니다. 점점 얼마큼씩 증가하냐면 이동 거리는 시간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가 돼. 됐죠?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구간별 공 사이 간격은 더 넓게 나타난다. 질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4번입니다. 자, 515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m, 2m, 3m이 물체 ABC를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를 하면 동시 도착입니다. 자, 이럴 때 같은 시간 동안 AB의 속력 변화의 B, 자,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됐죠? 근데 얘가 자유낙하를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자유낙하는 일단 얘도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가속도가 같아? 중력 가속도가 똑같아. A도 중력 가속 G, 얘도 G, 얘도 G입니다. 자, G는 9.8m/s 제곱이라고 하고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표현해. G가 그래비티거든. 그래비티? 어시 맞나? 어시 모르겠다. 맞는 분. 아무튼 그래비티에 있는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력 변화의 비는 1대 1대 1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자유낙하에서는 뭐하고 상관이 없다?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대 1대 1입니다. 자, 516번. 그림은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자동차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1번.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지 반대인지. 같은 방향입니다. 왜?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자동차의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그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똑같거든. 그럼 보세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속력이 빨라진대. 그 얘기는 자동차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이 앞에서 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밀어. 그럼 얘는 더 빨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속력이 빨라지고 이때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를 프리 버전과 함께 나타내세요.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죠. 자, 1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기 때문에 1초 동안에 속도가 5에서 10이 바뀐 거잖아. 1초 동안에 5에서 10, 1초 동안에 10에서 15.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니까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고. 됐죠? 그러면 3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자, VT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5에다가 3을 곱하면 15m/s가 돼요. 봐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초 동안의 속도가 5만큼씩 증가하잖아. 자, 그러면 그 다음 1초는 얼마 증가해야 돼? 5가 증가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17번. 표는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을 구하세요. 자, 일단 보세요.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니까 1초 간격인데 1초 동안의 위치가 0에서 3m 바뀌었죠. 그지? 이때 구간거리가 3m고 그 다음에 1에서 2초는 구간거리가 9m니까 3에다가 9를 더하면 여기가 10이야. 그 다음에 12에다가 27 구간거리가 얼마야? 이거 15니? 그죠? 15. 그래서 기억은 12. 니은은 15. 그럼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거든. 그럼 일단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해볼까?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구간거리야, 구간거리. 그러니까 1초 동안의 구간거리가 3이니까 3m/s고, 그 다음 1초 동안의 구간거리가 9니까 9m/s고, 그 다음 1초 동안의 구간거리가 15니까 15m/s가 되죠. 그러면 이때 1초 동안의 속도가 얼마만큼씩 바뀐 거니? 6m/s만큼 바뀌었네. 그렇지?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6m/s가 나와서 6m/s 제곱이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8번 봅시다. 그림은 인형이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실을 끊었더니 1초 동안에 4.9m를 낙하했다. 자, 인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입니다. 모든 저항과 크기는 무시한다. 기억. 인형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점점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다. 그 다음에 속력은 2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중력 가속도 크기만큼 빨라야 되고, 그 다음 디귿번 1초부터 2초까지 낙하한 거리는 0초부터 1초까지 낙하한 거리의 3배이다. 이것도 일단 맞아. 정답은 4번인데 보세요. 1초 동안에 4.9m를 낙하한 거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봐봐. 원래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에서 낙하거리 h는 2분의 1에다가 중력가속도에다가 시간 제곱을 하면 돼. 이게 낙하거리를 구하는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9.8에다가 시간 1 제곱을 하면 4.9m가 돼요. 됐죠? 그럼 이게 0에서부터 1초까지 이동거리야. 봐봐. 여기서 떨어져. 여기가 0초라고 할까? 그럼 0에서 1초까지 이동거리가 몇 미터가 되냐면 이게 4.9m예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가 1초에서 2초까지라 그랬지. 그럼 1초가 있을 거고 여기가 2초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거든. 여기.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도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높이를 h라고 한다면 떨어진 거리를 9.8에다가 곱하기 2제곱을 하면 돼. 그러면 19.6m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6m니까 1에서 2초까지 요 사이 거리는 19.6에서 4.9를 빼면 됩니다. 5가 아니지. 7, 4, 1. 여기가 14.7이야.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몇 대 몇이다? 1대 3이 돼요. 됐죠? 정답은 4번인데, 자,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줄게. 팁. 자, 근데 이거는 조건이면 조건이 뭐냐면 초기 속력이 0일 때야. 그러니까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그러면 구간 거리 B는 1대 3대 5대 7 홀수비로 가고, 누적 거리 B는 1대 4대 9대 16으로 제곱수로 갑니다. 그 얘는 시간 제곱에 비례해. 얘는 그냥 홀수비입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면 돼. 그럼 이 구간 거리는 조건이 이거 뭐냐면 같은 시간 간격이야. 자, 얘는 같은 시간 간격일 때는 홀수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똑같잖아. 0에서 1초, 1에서 2초. 그러니까 1대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519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2m이 물체 A, B를 높이가 h, 4h인 곳에서 동시에 놓았더니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이 V1과 V2가 된 순간을 나타낸 것이고, A를 놓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래. 아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초 걸렸냐면 1초 걸린 거거든. 됐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이고 모든 크기와 저항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대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A든 B든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받아요. 그럼 봐봐. 1초 동안의 낙하한 거리가 h잖아. 그러면 h는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t제곱이지. 맞아요? 근데 b는 얼마 낙하한 거야? 4h만큼 낙하한 거지? 그러니까 a의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돼.
근데 어차피 2분의 1 g는 상수니까 그대로 오겠지. 그치? 그럼 누가 4배가 돼야 되냐면 요 녀석이 4배가 돼야 돼. t제곱이 몇 배가 된다? 4배가 돼. 그럼 t제곱이 4배, t제곱이 4배가 되면 t는 몇 배가 되는 거니?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린 거냐면 2초 걸린 겁니다. 됐지? 기억. 1번 했고 2번. A와 B의 중력의 크기는 몇 대 몇입니까? 질량이 1대 2잖아.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1대 2고 자 H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자 H는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1제곱이니까 4.9m가 되고 4H는 4.9에다가 얼마가 되니? 4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초 후의 속력은 중력과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다 그랬잖아. 근데 어차피 비율이니까 9.8은 상수잖아. 그러니까 V1 대 V2는 자 봐봐. V1 대 V2는 T1 대 T2랑 같은 거지. 시간비랑 같기 때문에 시간이 1대 2잖아. 그래서 속력의 비도 1대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520번. 그림과 같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3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초 걸린 거야, 3초. 그러면 3초에다가 수평 방향의 속력을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죠. 이게 15m입니다. 됐습니까? 15m. 그러니까 3번이 몇 미터다? 15m가 되고. 왜냐하면 5m/s에다가 3초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됐지? 자, 그럼 1번. 물체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어떤 운동한다 하는지 쓰세요.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한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5m/s입니다. 왜냐하면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바뀌지가 않아. 자, 그럼 4번. 지면에 도달한 순간 물체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자, 연직 방향의 속력은 자유낙하를 하는 거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가 돼야 되거든. 근데 마치 무슨 운동이랑 똑같은 거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t초 후의 속력은 중력과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돼. 그러면 9.8에다가 몇 초 걸렸냐면 3초 걸렸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의 속력은 29.4m/s입니다. 자, 521번. 자, 같은 높이에서 A는 가만히 놓았다. A는 자유낙하를 한 거고 자,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위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낙하하는 높이는 똑같아야 돼. 이게 낙하 높이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A와 B는 공통점이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진 높이는 같아야 됩니다. 자, 1번. A에는 연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한다. 맞아. 이건 A만이 아니라 B도 연직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 방향이 연직 방향보다 크다. 수평 방향은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이 크다. 4번.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둘이 같다. 중력과 속도밖에 없고 A와 B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동시 도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 운동 경로하고는 상관이 없다.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든 수평 방향으로 던지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을 하면 지면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자, 522번. 그림은 동일한 동전 A, B 중 A는 자 위에 B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를 기역 방향으로 빠르게 쳐서 A와 B를 동시에 운동하게 했을 때 A와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1번. A는 자유낙하 운동한다. 맞고.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B는 연직 아랫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이죠. 연직 아랫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자,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없어요. 없어. 0N이고 그 다음에 5번 A와 B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맞고 바닥에는 동시에 도착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옳은 것은 1번하고 5번이 정답. 자, 523번 질량이 1kg인 물체를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15m를 날아갔대. 그럼 보세요. 수평 방향의 이 거리는 수평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운동한 시간이 몇 초 걸렸다? 3초 걸린 거야. 그러니까 물체는 여기까지 오는데 3초 걸렸고 또는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 걸린 거랑 같아? 3초 걸린 거랑 같지 뭐. 됐지? 기억,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는 4.9N이 아니라 0N이고 니은, 물체가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이다. 이거 맞고 디귿, 물체가 지면에 도달한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5m/s 맞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이다. 자, 중력과 속도가 9.8이고 질량이 1kg이라고 했으니까 9.8이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떨어진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 자, 이 떨어진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과 속도에다가 시간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중력과 속도 9.8 시간이 3제곱이죠. 이게 높이가 되고 떨어진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면에 왔을 때 이 연직 방향의 속력 있죠? 이 연직 방향의 속력은 9.8에다가 3을 곱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524번 그림과 같이 옥상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력을 던졌더니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20m를 이동했다.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요 20m는 수평 방향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2초 걸린 거야. 2초.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 V는 GT라고 그랬죠. 그래서 9.8에다가 2를 곱하면 19.6 m/s 맞고 디귿, 수평 방향의 속력이 2배가 되면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보다 크다가 아니라 무조건 2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떨어진 높이 있죠. 이 높이가 뭘 결정하냐면 낙하 시간을 결정해. 그러니까 떨어진 높이가 같으면 낙하 시간은 무조건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빨라진다 하더라도 떨어진 시간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은 높이에서 속력을 빠르게 던지잖아? 그럼 더 멀리 갈 뿐이야. 아시겠죠? 자, 525번 그림은 지표 근처에서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잡고 자유낙하하고 그 다음에 물체 B를 수평으로 던졌을 때 A와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다. A는 자유낙하하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고 니은 지면에는 A가 B보다 먼저 도달한다. A랑 B가 동시에 도달하고 디귿 연직 방향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5글자로 하면 중력 가속도거든. 그러니까 A하고 B는 같아야 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6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1kg의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자유낙하 질량이 2kg의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중력과 속도는 9.8 m/s 제곱이고 크기와 저항은 무시합니다. 1번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N이 아니라 9.8 N이고 A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자,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증가한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9.8 m/s 제곱이다. 맞고 B는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하지 않습니다. 등속도 운동하고 이게 등속 직선 운동과 같고 B의 수평 방향의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는 일정하다. 맞아. 그럼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를 2글자로 속력이라고 얘기하거든. 또는 4글자로는 평균 속력. 이 평균 속력, 즉 속력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6번 맞고. 그 다음 7번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의 크기. 자, 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5글자로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A와 B가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하고 6번이야.
자, 그 다음에 52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 1초 후에 A와 B는 지면에서 동시에 만나 충돌했다. 그러면 A는 자유낙하니까 여기 왔을 거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니까 여기 와서 충돌을 한 거죠.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그럼 봐봐. B는 1초 동안에 얼마큼 날라온 거냐면 10m를 날라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0m는 V에다가 1초를 곱하면 되니까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10m/s입니다. 됐죠? 그 다음 니은 A를 놓는 순간부터 0.5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A와 B가 같다. 당연히 같지. 이거 봐봐.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A와 B의 위치는 같을 수밖에 없어. 높이의 위치는. 그러니까 동시에 출발을 해서 0.5초가 지났을 때 지면의 높이는 A와 B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다면 B도 같은 높이에 있어야 돼. 디귿 B를 던진 순간부터 0.5초가 지났을 때 연직 방향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같죠. 왜냐하면 A와 B의 운동 경로는 달라. A는 자유낙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지만 A와 B의 공통점은 연직 방향의 운동은 같다는 얘기야. 연직 방향의 운동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의 연직 방향의 속력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같아. 아니,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5번. 자, 528번 봅시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전 P에서 Q까지 4초 동안 20m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전 P에서 Q까지 4초 동안 20m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Q에서 R까지 3초 동안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봐봐. 자, P에서 Q까지가 4초 걸린 거니까 여기를 0초라고 한다면 여기가 4초 걸린 거죠. 그러면 PQ 구간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4초 동안에 20m를 이동한 거라서 5m/s야. 그럼 이 5m/s가 Q를 벗어날 때 수평 방향의 속력이 5m/s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Q에서 R까지 3초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3초 걸린 거지. 3초.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력이 있고 시간 있고 D 계산할 수 있네. D는 5에다가 3을 곱하면 15m가 되죠. 자, 그럼 기억. 수평면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이다 맞고 D는 15m이다 맞고 자, 아래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29번.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 두 지점에서 A와 B를 수평 방향으로 5m/s V의 속력으로 던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m, 40m이다. 자, 그럼 보세요. A와 B가 떨어진 높이가 같지. A도 H만큼 낙하했고 B도 H만큼 낙하했기 때문에 A가 운동한 시간하고 B가 운동한 시간이 같아. 근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1대 2가 되니까 수평 방향의 속력도 1대 2가 돼야 돼. 됐죠? 그러면 던진 순간부터 일단 시간부터 계산할까? 자, TA 계산할 거야. TA는 이거잖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시간이 얼마다? 4초 걸린다. 근데 이거는 B의 시간도 같아. 그래서 B도 4초 걸리고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10m/s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돼. 40m는 V에다가 TB를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V는 얼마? 10.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처럼 선생님처럼 높이가 같네. 그럼 시간이 1대 1이니까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 B가 곧 수평 방향의 속력 B랑 같겠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 530번 봅시다. 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자유낙하하는 순간 그다음 질량이 1kg인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운동을 하니까 A하고 B는 운동 시간이 똑같아. 기억, A와 B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고. 자, 지면에 도달한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의 2배가 아니라 같다. 이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가 아니라 질량이 A가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는 커야 돼. 몇 배? 2배.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531번 그림은 B의 속력과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B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이 자유낙하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됐죠? 자, 그럼 그래프 세로축 ABC에 들어갈 물리량은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C가 바뀌지가 않아. 이거는 수평 방향 속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B는 봐봐. 시간에 따라서 B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그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는 연직 방향의 속력이겠죠. 연직 방향의 속력. 그럼 나머지 A는 뭐냐면 이동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속력 또는 이동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맞는 게 몇 번이니? 4번이네. 4번. 아, 그리고 이거는 연직 방향의 이동거리입니다. 연직 방향.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연직 방향의 속력도 될 수 있지만 얘는 수평 방향의 거리도 될 수 있네. 등속 직선 운동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532번 봅시다. 자, 그림은 책상 끝에서 질량이 5kg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4m/s 속력으로 던졌더니 포물선 경로를 그리면서 지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3초 걸렸대. 아, 여기까지 3초 걸린 거야. 그 다음에 처음 던진 곳으로부터 Q까지 수평거리 R은 물체가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수평거리의 3분의 2배래. 아, 요 녀석이 지면에 이 녀석이 이거 전체죠? 요거의 3분의 1에.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R의 2분의 3R이 되겠지? 3분의 2배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2분의 1R이네, 이거. 됐죠? 자, 이럴 때 R을 계산을 합시다. 자, R 계산해 볼래?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초 걸렸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R 더하기 2분의 1을 더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R 더하기 2분의 1 R은 수평 방향의 속력이 4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3R이 12가 되니까 R은 12 곱하기 3분의 2라서 8m가 되죠. 자, 그 다음 니은 Q에서 연직 방향의 속력은 9.8m/s이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 R이잖아. 맞니?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하고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도 2대 1이 돼요. 근데 전체 이동한 게 3초니까 Q까지는 2초 걸리는 거고 Q에서부터 지면까지는 1초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Q에서의 이 연직 방향의 속력은 이 몇 초 걸린 거냐면 2초 걸린 거니까 V는 9.8 곱하기 2라서 19.6m/s가 되죠. 그래서 9.8이 아니라 19.6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물체의 질량만을 10kg로 바꿔 던지면 질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리을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0.5초가 지났을 때 물체 연직 방향의 속력은 수평 방향의 속력보다 크다. 그럼 연직 방향의 속력만 계산하면 되잖아. 수평 방향은 일단은 4m/s로 일정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속력은 0.5초가 지날 때니까 V는 9.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9니? 그러니까 연직 방향의 속력이 수평 방향의 속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2번이 정답. 자, 53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 방향으로 물체 A를 V의 속력으로 던지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1초 후 P점에서 충돌했다. 그럼 P점에서 충돌했다는 얘기는 A와 B가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와 B가 운동한 시간은 둘 다 1초 걸렸다는 얘기고, A는 1초 동안에 10m를 이동한 거라서, 자, 10m는 V에다가 시간 1을 곱하면 되니까 A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10m/s입니다. 2번, V가 커지면 A와 B는 충돌하는지. 자, 충돌합니다. 충돌. 됐습니까? 충돌하지 않는지 까닭과 함께 서술하세요. 무조건 충돌이죠. 무조건.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어디서 충돌하냐면 아마 P점보다 위에서 충돌을 합니다. 3번, B의 질량이 커지면 P에서 A와 B가 충돌하는지 쓰세요. 충돌해. 질량하고 상관이 없어.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질량하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충돌입니다. 아시겠죠? 자, 534번.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서로 다른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졌더니 A와 B는 수평면의 같은 지점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A와 B가 수평면까지 이동한 거리가 같은 거죠. 그러면 A의 수평 방향의 속력을 VA, B를 VB. 그 다음에 A가 지면에 왔을 때, 수평면에 왔을 때 시간을 TA, B는 TB라고 해볼게. 그러면 R은 VA 곱하기 TA고 R은 VB 곱하기 TB거든. 그럼 A와 B가 운동한 시간은 A가 훨씬 더 길어야 돼. 왜냐하면 떨어진 높이가 높잖아. 얘는 여기서 떨어진 거고 B는 여기서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오래 걸렸으니까 A의 속력이 B의,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VA가 VB보다는 작아야 돼.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니까 맞고, 다음 수평면에 동시에 도착한다. B가 먼저, 그 다음에 A가 나중에 오고,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A와 B가 같다가 아니라 A가 B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정답. 자, 535번. 그림 가와 나는 A와 B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각각 4.9m와 19.6m인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V0, EV0의 속력으로 던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L1, L2이고 A가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초이다. 그럼 여기가 1초네, 1초. 됐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B가 그러니까 수평면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만 알면 되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운동하는 시간은 이 높이가 결정한단 말이야. 높이가 몇 배가 됐니? 높이가 4배가 됐죠? 높이가 4배가 되면 시간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2초야. 왜 그러냐면 봐봐. 떨어진 높이를 h로 한다면 이 녀석은 2분의 1에다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 제곱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어차피 2분의 1하고 중력 가속도는 상수값이라서 A나 B가 같아. 고로 떨어진 높이 h는 시간 제곱에 비례하거든. 근데 떨어진 높이 차이가 4배가 됐다는 얘기는 V 제곱이 4배가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시간은 몇 배가 돼야 되니? 시간은 2배가 돼야지, 얘는. 그렇지? 얘가 2배가, 이랬을까? 시간이 몇 배가 돼야 되니까 2배가 되어야지만 요거의 제곱이 4배가 되잖아. 그렇죠? 됐지? 그럼 보세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자, 수평 방향으로 봐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A와 B가 몇 대 몇이야 이거? 속력 B가 1대 2고 A하고 B라고 볼까? 수평 거리가 얘가 L1이고 얘가 L2잖아. 그죠? 수평 방향의 속력은 1대 2고 시간도 1대 2니까 두 개를 곱한 게 L1 대 L2잖아.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4네. 그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36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중요한데 이 기울기가 평균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0에서 4초까지 기울기는 3m/s, 4에서 6초 동안의 기울기의 크기는 2초 동안에 4 바뀐 거니까 2m/s가 되죠. 자, 기억. 0에서 4초까지 등속 직선 운동한다. 맞고. 2초일 때 속력은 3m/s이다. 맞아. 왜냐하면 기울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체는 0에서 4초까지 3m/s의 속력을 움직이고 4에서 6초는 2m/s로 움직입니다. 자,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맞아요. 왜 그러냐 봐봐. 이거 생각을 해봐. 0에서 4초까지는 12m를 가. 0에서 4초까지는 12m까지 갔는데 4초에서 6초일 때 위치를 봤더니 8m잖아. 그럼 8m가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2m 갔다가 운동 방향을 바꿔서 8m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그 다음에 5초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왜냐하면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의 가속도는 있다 없다? 가속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 자, 537번.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기울기, 또 하나는 면적이거든. 기울기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하고 면적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0에서 2초까지 기울기를 계산하면 플러스 5m/s 제곱, 이때의 면적을 계산을 하면 10m입니다. 자, 그래프의 면적이니까 삼각형의 면적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2에서 5초까지는 기울기가 0이죠. 그게 가속도가 없고 면적은 30m. 그 다음에 5에서 8초까지 기울기는 3분의 10이네. 그 다음에 면적은 3 곱하기 10이니까 30 나누기 2니까 15m네. 됐죠?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맞고 2에서 5초까지 물체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운동에, 그죠? 정지해 있으려면 속력이 빵이 돼야 되잖아. 근데 속도가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 6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자, 가속도의 방향을 어떻게 찾냐면 얘는 기울기의 부호로 보시면 돼. 기울기의 부호.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그냥 속도의 부호로 보시면 돼. 6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부호죠. 근데 6초일 때 가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거든.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면 방향은 반대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4번. 자, 538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0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2m/s 제곱이고 2에서 4초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했으니까 0에서 2초까지는 이 면적, 2에서 4초까지는 이 면적. 고로 0에서 4초까지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되니까 4, 4, 16 나누기 2, 8m네. 기억, 1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자,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라 그랬습니다. 속도 부호.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기울기 부호 보시면 돼. 기울기 부호. 자, 1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 다음에 1초일 때 가속도의 부호도 플러스죠. 그러면 방향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1초와 3초일 때가 같다. 자, 1초일 때 크기는 2. 그 다음에 3초일 때 크기는 2. 맞고. 자, 크기를 비교할 때는 숫자만 비교하시면 돼. 숫자.
자,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반대이다. 자,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라 그랬죠. 1초도 플러스 부호고 3초도 플러스 부호지. 부호가 같으면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 3번. 자, 539번.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기울기가 가속도 다시 써줄게요. 기울기는 가속도고 그 다음에 면적은 거리. 자, 2초일 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 중 어떤 운동을 하는지 까닭과 함께 서술하세요. 등가속도 운동하죠. 왜냐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속도가 여기는 플러스 3분의 4네.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2번 5초일 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하는지 등속 운동하는지 까닭과 함께 서술하세요.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0이고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7초일 때 물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지. 왜냐하면 운동 방향은 속도 부호를 뭐라 그랬죠? 속도 부호.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기울기 부호를 보시라 그랬지. 부호가 마이너스고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잖아. 부호가 반대면 반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 4번 2초일 때와 7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몇 대 몇입니까? 2초일 때 가속도가 3분의 4였고 그 다음에 7초일 때 가속도는 1이잖아. 그지? 3분의 4대 1이니까 4대 3이 됩니다. 자, 540번. 그림은 질량이 m, 2m, 3m인 물체 ABC를 동일한 위치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졌을 때 ABC의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동시에 던졌으니까 얘네들은 다 동시 도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C가 가장 크다. 맞아. 이 속력이 클수록 더 멀리 가요.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아니지. A는 M이고 얘는 2M이고 얘는 3M이잖아. 그래서 질량이 C가 B보다 크니까 같지 않아요.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541번.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M, 2M, 3M인 공 ABC를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V, 2V, 3V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일정 시간 간격을 나타낸 것이다. 자, 봐봐. A는 M, B는 2M, 얘는 3M이고 그 다음에 A, B, C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얘는 V, 얘는 2V, 얘는 3V가 되죠. 그렇지? 자, A, B, C의 중력의 크기는 어차피 A, B, C의 중력과 속도의 크기는 아랫방향으로 9.8m/s 제곱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중력은 결국엔 뭐에 비례한다?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이 되고. 자, 그다음 2번 A, B, C가 지면에 도달한 순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자, 어차피 운동한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수평 속력에 비례하죠. 그래서 1대 2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2번 볼게요. 자, 그림은 지구 표면 근처에서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M, 2M 인 물체 A, B, C를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했을 때 A, B, C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떨어지고 C는 공전을 한다. 그럼 일단 A와 B와 C를 봤을 때 누가 더 빨리 던졌냐면 A보다는 B가 빠르고 B보다는 C가 빨라요. 왜냐하면 A는 여기 가서 떨어진 거고 B는 A보다 좀 멀리, C는 B보다 더 멀리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속력은 C가 가장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자, A와 B의 질량이 mm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은 같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0이 아닙니다. 중력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리을 C의 질량이 2m보다 커지면 C는 지면으로 떨어진다. 질량하고 상관이 없이 속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543번. 그림은 동일한 인공위성 AB가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와 B가 지금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지? 자, 일단 둘 다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 자, 기억. A의 가속도는 0이다. 0이 아니죠. 이 중력 가속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니은 B에 작용하는 힘은 B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B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지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자, 운동 방향은 이 원 궤도의 접선 방향이거든. 이 접선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90도 수직 관계야. 이거 맞고. 디귿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와 B보다 크다. 중력의 크기? 동일한 인공위성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A가 B보다 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A의 중력의 크기가 B보다 클 수밖에 없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